일본 교육청이 한 특수교육 전문가를 형사 고발하려 했습니다. 제목은 외국 문자로 일본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 조사관들은 자격증 박탈까지 위협했죠.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형사 고발 대상이었던 그가 국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유키코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20년간 특수교육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문부과학성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2025년 6월 유네스코 본부였어요. 200명이 넘는 세계 교육 전문가들 앞에 섰을 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교육이 한글로 바뀌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표정들이었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한스 밀러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정말 일본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다는 건가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네. 현재 전국 30%의 학교에서 한글 학습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공식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죠. 믿기 어렵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맺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것은 제 딸 아야카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 딸 아야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어요.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나카 씨, 아야카가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난독증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20년 동안 난독증을 연구했는데 정작 제 딸이 난독증이라니. 전문가인 제가 막상 내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야카는 책만 펼치면 울었어요. 엄마, 글자가 춤을 춰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도망가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보자.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글자는 아야카에게 의미 없는 기호일 뿐이었죠.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색깔 렌즈부터 시작했어요. 난독증 아이들 중 일부는 색깔 렌즈로 효과를 본다고 하더군요. 특수 폰트를 시도했습니다. 글자 간격을 넓히고 크기를 키운 책을 주문 제작했어요.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여전히 읽지 못했죠. 음성인식 프로그램도 설치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기계였어요. 아야카는 듣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글자는 읽지 못했어요. 뇌과학 치료센터도 다녔습니다. 주 3회씩 6개월 동안요. 뇌파를 측정하고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효과는 미미했어요. 아야카의 읽기 능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집 거실 바닥은 점점 어질러졌어요. 찢어진 그림책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야카는 글자는 못 읽어도 그림은 볼 수 있었거든요. 아이는 그림만 붙잡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공주 그림, 동물 그림, 꽃 그림. 하지만 그 옆에 적힌 글자는 여전히 의미 없는 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아야카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보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아야카. 제가 말했어요. 넌 바보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읽어요. 저만 못 읽어요. 선생님도 한숨 쉬어요. 아야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쓸모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를 도왔어요. 하지만 정작 내 딸은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는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죠.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아야카는 10살이 됐어요. 여전히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최하위였죠. 담임 선생님은 특수학교 전학을 권했습니다. 아야카는 일반 학교에서 따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연구소에 출근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면 아야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메일함에 초청장 하나가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교육학회였습니다. 난독증 치료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더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야카를 두고 해외에 가기가 싫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안 갈까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봐.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 혹시 알아. 거기서 답을 찾을지도. 남편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야카를 안았어요. 엄마 곧 올게. 며칠만 기다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기내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텅 비어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서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답 같은 게 존재하긴 할까요? 불안했습니다. 학회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다음 세션까지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실까 생각하고 있었죠. 15분이요. 정말 15분 만에 글을 읽었다고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5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20년 동안 난독증 아이들을 봤어요. 글을 읽게 하는데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강의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발표가 진행 중이었죠. 한국인 교수 한 명이 무대에 서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PPT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죠.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조기 개입 효과.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죠. 교수가 말했어요. 김민수 교수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지더니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 10살쯤 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아이처럼 보였어요. 아이 앞에는 한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화면 모서리에 표시됐죠. 0분 0초. 자, 링링. 이게 뭘까? 화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카드를 봤습니다. 몰라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불안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워보자.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화면이 빨리 감기로 넘어갔어요. 5분. 아이는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0분. 아이가 글자를 조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5분. 링링, 이제 이 책을 읽어볼래? 화면 속 선생님이 얇은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책을 받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박또박했어요. 물. 다음 단어를 읽었습니다. 나무. 또 읽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15분 전까지 한 글자도 못 읽던 아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의실 안 사람들도 술렁였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누군가 물었죠. 김민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작 없는 실제 영상입니다. 저는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교수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교수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자음과 모음이 소리 그대로 표현됩니다. 영어를 보세요. A라는 철자가 때로는 A, 때로는 어로 발음됩니다. 하지만 한글의 기억은 언제나 기억입니다. 아는 언제나 아죠. 교수는 칠판에 한글을 썼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 기호만 알면 됩니다. 이 기호들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레고 블록처럼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어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히라가나 50음, 가타카나 50음,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 3가지 문자 체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1006자의 한자를 외워야 했어요. 같은 한자도 문맥에 따라 읽는 법이 달랐죠.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한글은 음소와 자소가 1대1 대응입니다.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죠. 난독증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대응 관계입니다. 한글은 그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교수에게 달려갔어요. 교수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저를 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딸도 가능할까요? 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아이입니다. 난독증이 있어요. 8년째 글을 못 읽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안 됐습니다. 한글로도 가능할까요?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글은 언어가 아닙니다. 도구예요. 뇌가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죠. 일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한글로 먼저 읽기의 원리를 배우세요. 그 다음 일본어로 넘어가면 됩니다. 뇌가 한번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문자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죠. 불빛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희망을 찾았어. 한글이야. 15분 만에 글 읽은 아이를 봤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빨리 돌아와. 아야카가 기다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희망. 그래, 이게 희망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근처 서점가를 찾아갔습니다. 한글 서적 코너로 갔죠. 동화책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예쁜 물고기 그림이 있었습니다. 무지의 물고기. 책을 펼쳐봤어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글자들. 저는 그 글자들을 만졌습니다. 이게 아야카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한글 학습 카드도 샀습니다. 자음 카드, 모음 카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선물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딸에게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 책과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가방에서 꺼냈다 넣었다 반복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또 실망만 하게 될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고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야카. 이번엔 달라질 거야. 이번엔 정말.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현관에 아야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중 나온 거예요. 엄마. 아야카가 달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가방 안에 든 한글책과 카드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죠. 남편이 야근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미안해. 오늘 마감이라.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아야카와 단둘이 있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나가고 거실에 아야카와 남았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한글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야카. 제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예요, 엄마? 오늘은 공부가 아니야. 저는 카드를 펼쳐 보였습니다. 놀이야. 엄마랑 새로운 놀이 해볼래? 아야카의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공부라는 말만 나오면 아이는 움츠러들었거든요. 하지만 놀이라는 말에 표정이 풀렸습니다. 무슨 놀이요? 마법 글자 놀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글자들은 마법이 있거든. 카펫 위에 카드를 펼쳐 놓았습니다. 자음 카드 14장, 모음 카드 10장. 아야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어요. 자, 이게 뭐 같아? 저는 이응 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야카는 카드를 들여다봤어요. 동그라미요. 맞아. 동그라미. 이건 이응이라고 불러. 이응. 저는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이응. 아야카가 따라했어요. 잘했어. 그럼 이건? 저는 아 카드를 꺼냈습니다. 막대기 2개요? 아이가 말했어요. 맞아. 이건 아야. 아. 우리는 한 장씩 카드를 넘겼습니다. 아야카는 카드를 만졌어요. 손가락으로 글자 모양을 따라 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블록 같아요. 아이가 말했어요. 레고 같아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아야카는 자음과 모음을 어느 정도 익혔습니다. 엄마, 이제 뭐예요? 이제 합쳐보는 거야. 저는 이응과 아 카드를 나란히 놓았어요. 이응하고 아를 합치면 뭐가 될까? 아야카는 카드를 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아. 맞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야. 잘했어.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8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 아야카의 눈에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그럼 이건? 저는 기억과 아를 놓았습니다. 아야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 또 맞았어. 우리는 계속 조합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아야카는 술술 읽었어요.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쳤죠.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야카는 벌써 30개가 넘는 글자를 읽고 있었어요. 엄마, 신기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마법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야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기쁜 거야.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야카가 너무 잘해서. 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글자 읽을 수 있어요. 더 울컥했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기다렸던 이 순간. 아야카, 이제 뭐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 이름도 써보고 싶어요. 한글로요. 저는 공책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좋아. 해보자. 아야카는 연필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획을 그어 나갔습니다. 이응, 아, 이응. 아이는 혀를 내밀고 집중했어요. 10분쯤 걸렸을까요? 아야카가 연필을 놓았습니다. 다 썼어요. 공책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아야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글로요. 잘했어, 아야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아이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더 쓰고 싶어요. 그래? 뭐 쓰고 싶은데? 아야카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도 써주고 싶어요. 저는 공책을 내밀었어요. 아이는 다시 연필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빨랐어요. 글자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다 썼어요.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려서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제 딸이 쓴 첫 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야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제 품에 안겼어요. 아야카,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이상하네. 마감이 취소됐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봤죠.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공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글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아야카가 쓴 거야? 아야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저 이제 글 쓸 수 있어요. 한글로요.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안았어요. 우리 해냈어. 아야카가 해냈어. 세 식구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카펫 위에는 한글 카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카드들이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아야카는 자기 전까지 글자를 썼습니다. 공책 한 권을 다 채웠어요. 자기 이름, 가족 이름, 좋아하는 것들 모두 한글로 썼습니다. 엄마, 내일도 할 거예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그럼 매일 하자. 저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야카는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밤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아야카는 매일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글 카드를 펼쳤어요. 학교에 갈 때도 공책에 한글을 썼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야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셨어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공책에 한글 쓰는 거 보셨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한글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아야카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학교 전화번호더군요. 받았습니다. 다나카 씨.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차가웠습니다. 학교로 좀 오시겠어요? 급한 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아야카에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 다녀올게. 집에 있어.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까지 택시를 탔어요. 차 안에서 계속 불안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무슨 일일까? 설마 한글 때문에. 교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교감, 그리고 낯선 남자 둘.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교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낯선 남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교육청 조사관 이토 가지히로입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제 동료 사토입니다. 옆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나카 씨. 이토가 말했어요. 따님 아야카가 수업 시간에 이상한 글자를 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문자죠. 알고 있습니다. 이토는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아야카의 공책이었습니다. 탁자에 던졌죠. 퍽 소리가 났습니다. 공책을 봤어요. 아야카가 쓴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예쁜 글씨였어요. 이게 뭡니까? 이토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글입니다. 제가 가르쳤어요. 저는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은 무허가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이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외국 문자로 일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제 딸은 8년 동안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뒤 한 달 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잘못입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사토가 끼어들었어요. 교육법 제37조. 비인가 교육과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토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당신은 일본인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외국 문자로 일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체성 파괴입니다. 이토의 눈이 차가웠어요. 일본은 일본어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교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딸은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작가가 되고 싶대요. 글을 못 읽던 아이가요. 책을 읽고 싶대요. 이야기를 쓰고 싶대요. 그게 정체성 파괴입니까? 당신 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가 말했어요. 만약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아이들이 외국 문자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일본어는요? 우리 문화는요? 한글은 도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읽기의 원리를 배우는 도구예요. 그 다음 일본어를 배우면 됩니다.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궤변입니다. 사토가 말했어요. 이토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격증 박탈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는 서류를 제 앞에 놓았어요. 특수교육연구원 자격증이죠. 20년 경력. 다 날아갑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제 인생 전부였어요.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이토가 말했어요. 무허가 교육, 정체성 파괴. 최대 3년 징역입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은 8년 동안 바보라고 불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 포기당했습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이토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웃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아침 글을 씁니다. 책을 읽어요. 꿈을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이라면 저는 기꺼이 처벌받겠습니다. 교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토가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어요. 2주 뒤 정식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를 준비하세요. 각오하시고요. 사토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교감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어렵게 됐습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야카를 위해서라도 그만두세요. 한글 교육.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교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야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한글 때문이에요? 아야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아야카, 엄마는 계속할 거야. 한글 가르칠 거야. 아야카도 계속 배울 거지?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증명할게요.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요. 10살 아이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오라. 아야카가 증거야. 우리 함께 싸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아야카를 위해. 아니, 아야카 같은 모든 아이를 위해. 아야카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야카 친구 엄마였어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카 씨, 저 사와다입니다. 아야카 친구 유미 엄마예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우리 유미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유미도 난독증이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이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안도가 섞였어요.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사와다 씨가 유미를 데리고 왔어요. 유미는 8살이었습니다. 수줍은 얼굴로 제 뒤에 숨었죠. 유미야, 이리 와.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글 카드를 펼쳤어요. 유미야, 이거 뭐 같아? 아이는 카드를 봤습니다. 동그라미요.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두 가족이 더 왔습니다. 켄타와 미나. 둘 다 난독증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었어요. 켄타는 9살, 미나는 11살이었습니다. 켄타는 7년 동안 글을 못 읽었어요. 켄타 엄마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학교에서 포기했어요. 특수학교 가라고 하더라고요. 미나도요. 미나 엄마가 말했어요. 제 이름도 못 써요. 우리 딸이 자기 이름도 못 쓴다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해봅시다. 토요일 오후가 우리의 시간이 됐습니다. 매주 5가족이 제 집 거실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카펫에 둘러앉았습니다. 부모들은 뒤에 섰죠. 자, 오늘은 받침을 배워볼까요? 제가 칠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역, 아, 니은. 이렇게 합치면? 제가 물었습니다. 간. 아야카가 먼저 외쳤어요. 맞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유미야, 너도 해봐. 유미는 카드를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간. 잘했어. 유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켄타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블록 맞추기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맞아, 켄타. 제가 말했어요. 레고처럼 조립하는 거야. 미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재밌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혔어요. 간단한 단어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미가 자기 이름을 썼어요. 한글로요. 유미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켄타가 짧은 문장을 읽었어요. 나는 켄타입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켄타 아빠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잘했어, 켄타. 정말 잘했어. 3달째였습니다. 미나가 동화책을 들고 왔어요. 선생님, 이거 읽어도 돼요? 한글로 된 얇은 동화책이었습니다. 물론이지. 한번 읽어볼래? 제가 말했습니다. 미나는 책을 펼쳤어요. 옛날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미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지만 정확했어요.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미나를 봤어요. 미나 엄마는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끝까지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 엄마가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미나야,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켄타 엄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이에요. 7년 만에 우리 켄타가 글을 썼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글로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미 아빠도 왔어요. 저희 유미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글로요. 매일 밤 쓰고 있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3가족이 더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5가족. 거실이 비좁아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새로 온 엄마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토요일 오후 거실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부모들은 복도에까지 서 있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봤거든요. 희망. 처음으로 자신감.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책 읽을 수 있어요. 저도요. 다른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일기 써요. 또 다른 아이가 외쳤습니다. 거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 웃음소리. 이게 제가 바라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했습니다. 2주 뒤 조사가 있었거든요. 잠을 설쳤어요.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까? 형사 고발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일은 옳아.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이들이 증명하고 있잖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켄타, 미나, 유미, 아야카. 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야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한글 공책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또박또박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웅이에요. 엄마는 우리를 구했어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야카를 안았어요. 아야카, 엄마도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2주가 다가왔습니다. 조사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았어요. 바닥에는 한글 카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카드들이 25명의 아이를 바꿔놓았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을 봤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조사 날이 왔습니다. 아침 9시. 교육청 본관 3층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은 넓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였어요. 긴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 조사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토가지 1호가 중앙에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토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반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5대1.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나카 유키코 씨.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어요. 당신은 교육법 제37조를 위반했습니다. 비인가 교육과정으로 미성년자 25명을 교육했어요. 옆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겁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토가 멈췄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외국 문자로 일본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른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는 일본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변명하시겠습니까? 이토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야카였습니다. 아이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한글 동화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로 켄타가 보였어요. 미나도요. 유미도요. 그리고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부모들도 함께였어요. 뭐야 이게? 이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아야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걸어왔어요. 조사관들 앞까지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야카입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10살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아야카를 봤어요. 저는 8년 동안 글을 못 읽었어요.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선생님들은 저를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바보라고 불렀어요. 부모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이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도 못 썼어요. 그림책에 그림만 봤습니다. 글자는 의미가 없었어요. 아야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사관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야카가 동화책을 들어 올렸어요. 지금은 읽을 수 있어요. 아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요. 무지의 물고기. 옛날에 한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에는 예쁜 물고기가 살았어요. 아야카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술술요. 한글로요. 조사관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켄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저는 켄타입니다. 9살이에요. 켄타는 공책을 들었어요. 7년 동안 제 이름도 못 썼어요. 학교에서 특수학교 가라고 했습니다. 켄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이가 말했어요. 제가 썼어요. 공책을 조사관들에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글이 가득했어요. 나는 켄타입니다. 나는 책을 좋아합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글로 썼어요. 켄타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 밤요. 켄타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나섰습니다. 저는 미나입니다. 11살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바보, 멍청이. 선생님도 한숨 쉬었어요. 미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책을 읽습니다. 엄마한테 읽어줘요. 동화책이요.
매일 밤 침대에서요. 미나 엄마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유미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요. 한 명씩요. 저는 3년 동안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저는 학교 그만두고 싶었어요. 저는 살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읽어요. 이제 써요. 이제 꿈이 있어요. 25명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조사관들은 듣고 있었어요. 말없이요. 마지막으로 켄타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제 아들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9살 아이가 살기 싫다고 했어요. 켄타 엄마는 울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갔어요. 저는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어요. 매일 아침 웃습니다. 한글 덕분입니다. 켄타 엄마가 말했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영웅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웅이에요. 유미 아빠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포기했었습니다. 우리 딸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우리 아이들을 살렸어요. 다나카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부모들이 차례로 말했습니다. 25가족의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이토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후회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조사관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야카가 달려와 안겼어요. 켄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가 웃었어요. 선생님, 우리 잘했죠? 유미가 물었습니다. 잘했어. 저는 울고 있었어요. 정말 잘했어. 부모들이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안았어요. 25가족이 거기 있었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떠다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여보, 이거 봐.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난독증 아이들 한글로 기적을 쓰다. 큰 글씨였어요. 기사 옆에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아야카가 책을 읽는 사진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울렸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우리 아이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 손자도요.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씩요. 밤이 깊도록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나카 씨.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공손했어요. 문부과학성 차관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차관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스즈키 게니치로 차관님이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능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쿄 중심가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부과학성 본관이었어요. 회색 건물이 높았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보였어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걸어갔어요. 차관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큰 책상이 있었습니다. 뒤로 도쿄 전경이 보였어요. 한 남자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스즈키 게니치로 차관이었어요. 앉으세요, 다나카 씨. 차관은 웃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차관도 앉았어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죠. 차관은 서류를 제게 내밀었어요.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큰 숫자였어요. 300%. 한글 교육을 받은 학습장애 아동들의 문해력이 평균 300% 향상됐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차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글을 먼저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일본어 학습에서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읽기의 원리를 먼저 배운 거죠. 그 다음 일본어에 적용했습니다. 차관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평균 2배 빠른 속도로 일본어를 습득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그래프, 표, 수치들. 25명을 조사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였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효과입니다. 차관은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다나카 씨,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도 일어섰습니다. 차관이 돌아봤어요. 당신이 총괄 책임자가 되어 주십시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본 전역의 학습장애 아동들을 도와주십시오. 한글로요. 차관은 진지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형사고발 위협을 받았어요. 자격증 박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프로젝트 책임자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아야카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해 우는 아이들.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관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교수님. 처음 듣는 호칭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사무실과 연구팀을 배정할 겁니다. 예산도 충분히 줄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구했어요. 차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부셨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됐어. 국가 프로젝트야. 정말? 남편이 소리쳤어요. 당신 해냈어. 아직 믿기지 않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축하해, 여보. 당신은 영웅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야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가 전국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한글로. 아야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식구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교부터 시작할까? 교사 연수는 어떻게 할까? 한글 교재는 어떻게 만들까? 연필을 쥐었습니다. 종이에 썼어요. 하나씩 항목을 적어 나갔습니다. 1단계 교사 연수. 100명의 특수교육 교사를 먼저 훈련시킵니다. 2단계 시범학교. 도쿄에서 10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3단계 전국 확대. 6개월 후 전국 200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계획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일본 전역 학습장애 아동 5만 명에게 희망을 줍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도쿄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서 있었어요. 교실 안에는 20명의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글 동화책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흥부와 놀부 읽어도 돼요? 저는 뒤에 서서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교장실로 갔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교장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모두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장이 말했어요. 문부과학성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전국 200개 학교가 한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참여 아동수는 4,200명이었어요. 6개월 내에 이들 중 95%가 기초 문해력을 획득했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거실에서 5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전국 4,200명이 배우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야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18살이 됐습니다. 키도 제 어깨를 넘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두툼한 원고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줘. 뭔데? 제가 물었어요. 소설이야. 제가 썼어요.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표지를 봤어요. 춤추는 글자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난독증 아이 이야기예요. 아야카가 말했어요. 제 이야기요. 한글로 썼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한글로 먼저 쓰고 일본어로 번역했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그 소설이 청소년 문학상에 출품됐습니다. 3개월 뒤 연락이 왔어요. 대상이었습니다. 시상식 날이었어요. 큰 홀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야카가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8년 동안 글자가 춤을 춘다고 생각했어요.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도망가는 줄 알았죠.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만난 뒤 알았습니다. 아야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글자는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제 손을 잡고 함께 춤추자고 손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도쿄교육청 특별고문으로 일합니다. 매주 전국을 돌아요. 교사들을 연수시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을요. 어제는 오사카에 갔었어요. 한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 반에 6년 동안 글을 못 읽던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금은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한글 동화책 읽으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 아이가 어제 말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 저 커서 작가 될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바랐던 거예요. 오늘 아침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수백 통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답장을 씁니다. 한글을 시작해보세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글은 또 다른 아이를 바꾸고 있을 겁니다. 핀란드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500년 전 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그 문자가 지금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